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전남도가 기업도시 솔라시도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가축 폐사 등이 잇따르고 있어 각 지자체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에서는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가운데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 환자가 6배 이상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종합병원. 마스크를 쓴 환자들로 대기석이 북적입니다. 평일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감기인 줄 알았다가 검사 결과 코로나로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금요일부터 콧물이 좀 나고 그래서 감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증세가 없고 안 좋아서 어제 키트 사다가 했더니 양성이 나와서 왔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7월 셋째 주부터 코로나 검사를 100건 넘게 했고 8월 둘째 주에만 134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7월 중순 이후로 코로나 환자가 좀 많이 급증한 게 사실이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RAT하고 PCR 검사를 해보면 7월 중순 이후에 8월 초까지 계속 상승 곡선을 걷고 있는 양상이더라고요. 코로나19는 다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 8월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모두 861명으로 4주 전보다 6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65세 이상 환자가 전체 입원 환자 수의 65.2%를 차지했고 50세에서 64세까지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변이 바이러스 KP3. KP3에 감염되면 두통과 오한, 콧물 같은 일반적인 독감 증상이 나타나지만 전파력과 중증도 증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제일 큰 거고. 질병관리청은 현재 위기 단계 격상까지 언급할 수준은 아니지만 자가키트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노령층의 각별한 주의와 실내 환기, 마스크 사용 등 개인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 그 외에도 손 씻기 같은 감염병 관리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재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치료제 공급을 주 2회로 늘리고 오는 10월쯤 신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 코로나 유행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인 만큼 철저한 개인 방역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도가 그동안 기반시설 조성 단계에 머물러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기업도시 솔라시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현안 해결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 추진 전략을 협의하고 산업단지 부족 등 특수목적 법인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전남도는 기업도시 조기 개발 추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인 가운데 특히 영암호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사업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 뒤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온열 질환자는 물론 가축과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11일을 기해 영암에서는 닭 1,500마리, 강진에서는 돼지 22마리,
어류는 지자체 3곳에서 넙치와 우럭 등 27만 8천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4명이 발생해 누적 환자가 269명으로 증가했으며 1명은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전남에서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3일 동안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던 반면 공청회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 공청회가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송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 주민 공청회는 지난 7일부터 4일 동안 나주와 목포,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사전 참석 신청부터 뜨거운 열기를 보였던 이번 공청회에는 전남 지역민 1,3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본격적인 의견 청취에 앞서 설립 방식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 용역기관. 의대와 병원을 따로 두거나 단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의 캠퍼스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여러 개의 캠퍼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병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규모나 재원 확보 방안은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이원화 방식을 수용할 가능성도 미지수인 상황. 이렇다 보니 미선정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의대와 대학병원을 분리하는 것은 의료 수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의사가 오늘은 오전에는 여기서 진료하고 어디서 교육하고 이런 이상한 것은 정말 정치적 이유나 어떤 다른 이윤관계로 구분돼서는 안 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습니다.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채 독자 노선을 강조하는 순천대학교를 두고 동서부권 주민들은 공모의 공정성에 의문점을 던졌고 북한 산란이 밀집되고 인구수가 월등히 많은 우리 전남 동부권의 위치는 어느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대학병원을 구성할 때 있어서 대학병원을 2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3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공모하지 않는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동서부권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비를 가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편 용역기관은 오는 9월까지 평가 기준과 배점표 등을 마련한 뒤 10월 말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겠다는 방침. 공모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요즘 더워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 없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밤낮 없이 푹푹 찌는 무더위에 에어컨이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이와 관련된 화재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3일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0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1일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0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두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은 에어컨 실외기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실외기로 인한 화재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국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8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기간 전체 에어컨 화재의 62.37%가 7월과 8월 사이 집중됐고 6월에도 1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에어컨 실외기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전기 결함이 75%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기계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은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인데다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장시간 켜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외기는 통상 야외나 베란다에 설치돼 있어 비에 노출돼 있고 작동 시 자체에서 습기가 발생합니다. 냉각 밸브와 외부 온도 차로 습기가 발생하는 건데 이때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으면 합선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외기 주변에 불이 잘 옮겨 붙을 수 있는 천이나 종이,
비닐 같은 가연 물질을 놓아두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사용하는 만큼 열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운 날씨에 실외기에서 발생한 열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 실외기 실내부 온도뿐만 아니라 실외기의 전자기판과 전기 배선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열기가 잘 배출되도록 환기창은 항상 개방해 놓으시고,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 2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목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건물 한 동이 모두 불에 타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 소방서는 나이트클럽 건물의 경우 철골과 조립식이 복잡한 구조로 얽혀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 건물을 부수며 화재를 진압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는 4시간 20분 만에 불길이 잡혔고 소방서 추산 잠정 피해액은 2억 4,700만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낮 12시 40분쯤 목포시 죽교동에서는 나이트클럽 천장에서 불꽃이 튄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서해해양경찰이 불법 조업을 마친 뒤 항구에 입항하던 쌍고리 어선을 붙잡았습니다. 서해해경 여수회전 이칸공대는 지난 9일 아침 9시쯤 여수시 돌산도 인근 해상에서 쌍끌이 조업이 의심되는 어선 2척을 발견했고 항구로 돌아가던 어선을 길목에서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쌍끌이 어선은 어선 2척을 그물로 연결해 수심이 낮은 곳까지 조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어업 형태로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목포해경 소속 40대 남성 A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유촌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순찰하던 경찰이 차량 번호를 조회하다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해경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징계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과태료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9일 여수 산단의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앞서 이달 초에도 일용직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열흘도 안 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폭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용량 방사포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상인은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여수산단 대용량 방사포 조기 도입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며 지난해 중앙 119 구조본부와 방사포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지만 정부 지원이 없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당 4만 5천 리터 용수를 방수할 수 있는 전문 장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3월 남녀공학 전환을 앞둔 광양여자중학교 교명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명 후보는 빗솔중, 광양서촌중, 희양중 3가지로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을 통해 선호하는 교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명 변경 추진위원회와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교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